그냥 좀 괜찮아지고 싶을 때, 이따금 우울하고 불안한 당신을 위한 마음의 구급상자.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깝고 중요한 것들. 정신과 의사가 되기 전에는 막연히 이 직업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되면 마음의 통달에서 그야말로 도를 깨쳐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겠지 하는 생각이었다. 그런 여유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괴로워하는 구석을 단방에 해결할 수 있겠지 하는 허황된 희망. 막상 정신과 의사가 되고 보니 그런 생각은 말 그대로 순진한 환상,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었다. 정신과 의사로 산다고 해서 감정이 무뎌지는 것도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정신의학이 나를 초월자, 독심술사, 구원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았다. 환자를 만나는 일은 언제나 미지의 세계를 더듬는 일이었다. 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하는 한계, 나를 찾는 모두를 도울 수 없다는 현실 앞에 좌절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의학은 나를 매료시켰다. 치료자이기 이전에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사람의 마음에 관해 공부하며 늘 생각했다.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그때 이 관점으로 생각하고 이 마음으로 살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신의학은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알게 해주었다. 내 삶이 그토록 버거웠던 이유, 과거의 나를 포함해 많은 일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 그리고 사느라 바빠 쉽게 잊고 마는 삶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무엇보다 어느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 주었다. 이 모든 것이 나 혼자만 알고 간직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중요했다.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것들이 있다. 그때 그에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게 전부가 아니었는데. 그러나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것들이란 지나고서야만 깨달을 수 있다. 그립기도 하고 후회도 되는 그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글을 쓰는 것뿐이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때의 내게, 그리고 지금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어느새 마음속 가득 고인 이 이야기들을 하나씩 꾹꾹 눌렀었다. 오늘만은 조금 마음이 괜찮아지고 싶은 게 아닐까? 그저 오늘은 조금만 괜찮아지고 다음 날 또 하루만큼만 괜찮아지고 싶었다. 마음의 연고. 조그만 일에도 두근두근 내 마음속의 알람. 생각과 감정, 그리고 신체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긴장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감정은 무언가가 잘못됐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 교감신경에 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킨다. 불필요한 긴장이나 불안으로 인한 감정적 소모는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렇다면 생각과 감정, 신체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면 어떨까? 아무런 일도 없는 주말, 신경 쓸 일도 없고 TV는 재밌고 이불은 포근하다. 한 주 동안 미뤄둔 잠이 몰려온다. 소화가 촉진되고 고단했던 몸과 뇌가 안식을 취한다. 신체가 현재를 편안하고 안전한 순간으로 인식해 전신 근육의 긴장을 풀고 뇌의 혈류를 위장관으로 돌리며 생기는 현상이다. 아수라 백작의 두 얼굴처럼 한 몸에서 교감신경과 반대로 작동하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는 순간이다.
불안을 진정시키는 첫걸음은 내가 느끼는 불안의 정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잠자는 사자를 발견했을 때 그 앞에서 소리 지르고 흥분하는 것은 사자를 깨우는 지름길이다. 조조할수록 교감신경을 깨우지 않도록 평안할 때의 내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던 때의 몸이 작동하던 대로 숨이 가빠질수록 천천히 호흡하고 신체가 경직될수록 긴장을 풀고 이완하다 보면 교감신경도 현재를 편안한 때로 착각한다. 다가올 결과를 생각하기보다 그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몸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 떠오르는 스스로를 불안하게 했던 생각을 되짚어보며 마음의 알림이 조금씩 서서히 멈추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윽고 흥분하던 생리 반응이 진정된다. 물론 이 과정에 익숙해지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전공의 시절 중대한 발표의 시기가 있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불안이 해소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보였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 두려움의 정체가 실제 벌어진 일이나 현실 때문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 하는 막연한 축축과 예단 때문임을 자각할 계기는 되었다. 살짝 스쳐가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2번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의 나는 마음이 가두는 나보다 더 강하다. 두려움에 반응하는 몸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두려움을 다독이다 보면 두근거리는 가슴이 진정되고 한 걸음 내디딜 길이 보이기도 한다. 지금까지 몸의 알람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기만 했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알람을 꺼보자. 방법은 대단하지 않다. 편안하던 때를 떠올리며 천천히 호흡하고 자세를 이완해 놀란 몸에게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크게 한숨 내쉬고 어차피 이 일은 나를 죽이거나 잡아먹지 못해 라는 말을 되뇌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 발끝에서 삶은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마음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 1. 번민이 없는 곳이 있을까? 그런 곳에서 살아보지 않아 상상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왠지 그곳의 그림과 음악이 주는 감동은 얕을 것 같다. 내 삶에는 앞으로도 갈등과 아픔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도 조금만 둘러보면 그 아픔을 먼저 겪은 이가 남겨둔 승화의 결실이 글로, 그림으로, 음악으로, 또 다른 무엇으로 남아있을 테니 괜찮다. 한 곡의 이별 노래로 삶의 고단함을 그린 그림 한쪽으로 위로받으며 삶을 살아내다 보면 모를 일이다. 내게도 지나간 아픔을 아름답게 남길 승화의 순간이 찾아올지. 2. 인생을 되돌아보면 대개 불안은 삶의 중요한 과제와 손을 잡고 찾아왔다. 불안에 압도되어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내지 못할 때도 많았다. 물론 쉽진 않았지만 이제는 불안이 다가올 때 이에 압도되는 대신 마음의 불을 켜고 그 두려움의 뿌리를 천천히 더듬곤 한다. 걱정의 실체가 그리 크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주어지는 작은 평안은 지금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힘으로 돌아온다. 3.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라는 자세를 유지하는데도 불안이라는 녀석이 퇴근 후 맥주 한잔 하는 시간, 시험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모처럼 만난 연인과 눈을 마주한 시간에까지 끈질기게 쫓아와 마음을 물고 늘어진다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며 다그치지 말고 조곤조곤 알려주자.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도 조금만 쉬렴. 4. 누군가의 아픔이 그를 규정짓지는 못한다.
마음속에 깊은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지 못하는 이유가 그가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다. 홀로 위로하기 어려운 아픔일수록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더 깊이 돌봐주고 쓰다듬어 주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신과의 문을 두드려도 좋다. 당신은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아픔으로 힘들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다.